정부의 독재, 독주, 거칠 게 없다. 독주, 거칠 게 없다. 거칠 게 없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무시된 채 통과가 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내 집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수적 위를 앞세운 국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부패의 숫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 토론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전속결. 이재명 기자, 당장 오늘부터 시행돼요? 그렇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속전속결이에요? 그렇죠. 한 언론에서는 거의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법을 보는 듯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법 수준으로 정말 빠릅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3일 동안 딱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통과시킨 걸 바로 다음날 법사위 통과시키고 또 바로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바로 오늘 국무회의까지 오니까 딱 나흘 만에 모든 법을 다 완성 지은 거죠. 지금 국회 반장 단영안 하시잖아요. 상임위에서 땅땅땅, 바로 법사위에서 땅땅땅, 본회의에서 땅땅땅, 임시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이랬던 적이 기자 인생 걸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전례가 있었는지 없는지 좀 봐야겠지만 사실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있지는 않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원래 절차들을 한다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축조심사를 해야 되고 찬반 토론을 해야 되고 표결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거의 다 무시되고 그야말로 바로 상정돼서 바로 표결하는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됐고 그 법안을 여당 의원들끼리의 수기 과정도 충분치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여론 왜냐하면 반영도 당연히 모자랐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한테 도대체 법 내용을 알긴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법 내용 아니야. 그렇지. 표결 직전에야 이제 법 대안, 그러니까 원래 대안 입법이라고 해서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내면 그것이 위원회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전에야 정리된 대안이 의원들한테 제공되고 바로 표결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법안을 한번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관치 않은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법안 심사를 하는 국회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침해됐지만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정말 법안을 제대로 알고 표결에 임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정말요? 지금 가장 중요했던 2+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이 원하면,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4년 동안 전월세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또 2년에서 2년으로 다시 연장할 때, 계약을 갱신할 때는 5% 이내에서 임대를 올릴 수 있고 이런 법안들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워낙 이례적인 속도전이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 법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상당히 논란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장 오늘부터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부터예요. 전월세는 5% 넘게 못 올립니다. 자,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 검토 심의 없이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통과됐죠. 법사위 졸속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2시간 24분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됩니다. 서울 7월 전세거래 반토막이라는 것으로 오늘 여러 조간신문과 경제신문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법 통과될 것이 예고됐었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잠겼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가격은 57주 연속으로 올랐다. 비싼데 그나마 물건도 없다. 매물을 거두고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는 집주인들, 전세 매물 일제히 자취 감췄다. 서울에서 밀려난 이른바 전세 난민들, 하남, 구리, 용인으로 몰려서 거기 전세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가장 큰 골자가 하나만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지민 기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장기적으로 전월세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것이 이제 이 법의 취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자가 지금 전체 가구의 39%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2년마다 계속 쫓기듯 이사 가지 않도록 4년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게 법의 취지인데 사실 당장 지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시장에서 반응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일단 매물을 지금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거 팩트잖아요. 또, 그렇죠. 미리 이미 임대인들이 또 전세금을 많이 올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대란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과연 4년 뒤에는 그럼 괜찮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에서 4년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놨지만 4년 뒤에는 이제 5%가 아니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것이 한 번에 반영되면 오히려 전월세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년 계약 경신할 때마다 5% 이상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임대료를 항상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굳이 이제 좋지 않을 때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모든 전월세가 다 5%씩 올라가는 거 아니냐. 2년마다. 결국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과연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사실 저희가 규제의 역사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2년 동안 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시키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2년마다 자동 해고가 됐죠. 그리고 강사법도 마찬가지로 대학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해주고 방학 때도 임금을 줘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대학들이 강사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역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임대차 보호법이 4년 뒤에도 보호법으로 작용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불안법이 될지 굉장히 논란이 큰 지금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제목에서 나오듯이 전월세법 시행 전 미리 재계약했어도 딱 빼내 얘기하니까 다시 넣어주세요.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5%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소급과 관련돼서 이게 다수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었고요. 빼주세요, 이제. 김수영 교수님.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좀 그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좀 잠겼는지, 전세값이 올랐는지.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 재건축이 될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재건축 아파트 전세의 장점은 뭐냐면 전세값이 싸요. 싸죠. 집값은 비싸지만 전세값은 싸기 때문에 좀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전세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내가 재계약할 때 돈을 더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니까. 근데 한 6개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억 정도는 가뿐하게 올랐더라고요. 올랐어요? 네, 그 전세 값이. 사실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주거 여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억, 2억씩, 많게는 1억 5천, 2억까지도 오른 시세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6년째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전세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번 법으로 재계약은 갱신할 수 있겠지만 2년 더. 다음번에 오를 때 아마 재계약할 때 아마 전세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게 좀 걱정되시겠군요. 그게 걱정이 되죠. 왜냐면 목돈이 그렇게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이 취지 자체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뭐 2년에 한 번씩 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나, 또 이사를 나가야 되나,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진짜 피눈물이 나거든요. 진짜 내가 집을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자꾸 이제 전세 난민으로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좀 전월세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의 상한을 좀 정하는 것은 저는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시행되는 초기에 이러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왕창 4년 동안 못 올릴 법한 그 액수만큼을 올려서 전세 계약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아까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별로 올릴 생각도 없었는데 5%씩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 5%를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입 초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여야가 좀 토론하고 그 부작용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워낙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도입해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건데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예. 생각은 듭니다.